여러분들은 살면서 분통 터지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기막히고 헛웃음이 절로 나와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거짓말쟁이, 집착증 환자가 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보기 좋게 저를 둘러싼 오해와 억울함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거창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이면서도 꼭 일해보고 싶은 그런 직장이었죠. 그 직장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채용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그 사이에 영어 점수도 더 올리고 관련 자격증도 더 높은 급으로 다시 따고 자소서도 몇 번이나 고쳐서 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더 간절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게 들어간 곳이고 일할 기회를 준 곳이다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공재민이고 영업관리팀이어서 저랑 부서는 달랐는데 업무상 이래저래 가깝게 지내다가 친해지게 되었죠. 막 잘생기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격이 정말 서글서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정말 잘하고 여유 있고 노련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남자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와 저의 시작은 제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누가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면서도 애초에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만남인데다 연인일 때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씩 좀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잘 만나고 있던 도중 한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장소연이고 외모가 몹시 예쁘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하고 밝아 보여서 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그런데 소연 씨는 첫 출근 때부터 명품 신발과 가방을 메고 왔는데요. 그 후에도 값비싼 옷이나 가방을 잘 하고 오더라고요. 그 때문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연 씨가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이 엄청 부자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 사장이라더라, 국회의원을 한다더라 등등의 여러 소문이 무성했죠.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직원들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집 평범하다고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막 적극적인 해명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대화를 피하는 듯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는 물어보진 못했지만 공공연하게 꽤 잘 사는 집 딸인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죠. 하여튼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싹싹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일도 열심히 하려 하니 저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소연 씨도 저한테 오대리님 하면서 잘 따랐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는 남친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결혼식에는 주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결혼식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과 남편 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기에 사람이 많았죠. 고기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아서 왁자지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 갔나 했는데 꽤 있어도 안 오는 겁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서 혹시 화장실에서 자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찾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화장실 쪽에도 안 보이길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술도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갔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깃집 바깥쪽으로 나와서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고깃집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옆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왜 있지? 담배 피러 간 건가 생각하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더군요. 가만 보는데 앞에는 뜬금없이 소연 씨가 있는 겁니다. 소연 씨랑 남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생각함과 동시에 둘이서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뭐지? 정신이 혼미해졌죠. 저는 술이 약해서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터질 정도로 빨개지고 토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회식이나 술자리에 가긴 가도 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분들도 제가 술이 약하다는 걸 아니 저한테 굳이 술을 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날도 맥주는 한 모금 정도 먹은 게 다였습니다. 제가 취했다거나 정신이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맨정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보여지는 장면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술에 취했나? 라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은 몸을 밀착하고 키스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벙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둘은 뒷골목 쪽으로 팔짱을 끼고 갔습니다. 너네 뭐 하느냐 고함이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 마냥 다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돌아와서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연 씨가 먼저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 술을 먹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소연 씨를 빤히 쳐다보는데 소연 씨가 맑은 얼굴로 왜 그러시냐 묻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진무구해서 도무지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좀 전에 내 남편하고 입을 맞추고 그 와이프인 내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남편도 돌아와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너네 지금 나가서 뭐하고 왔느냐 그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고가 정지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던져놓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불륜 사이구나 라는 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둘이서 도대체 언제부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완전 신혼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다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날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폰을 갖고 와 뒤져보게 되었죠. 둘이서 무슨 대화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 폰에 비번이 잠겨져 있었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비번은 못 풀었고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숙취로 잔뜩 찡그린 채 일어났는데 소파에 멍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뭐야? 언제 일어났어? 못 잤어. 못 잤다고? 왜? 그러면서 남편은 물을 마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어제 장소연이랑 키스했지?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남편은 놀라서 물 사례까지 들리더라고요. 깜짝이야. 지금 뭔 소리해? 내가 어제 다 봤다고. 너랑 장소연이랑 고깃집 옆 골목에서 키스하는 거. 너 미쳤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어제 혹시 과음했어? 아니면 꿈 꿨어?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이야? 나 어제 맨정신이었거든?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키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는 듯 기막히다는 듯 보였어요. 그게 연기라면 이 인간이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막혀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제 두 눈으로 봤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봤다니까. 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자기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어휴. 그러면서 고개를 막 가로젓더니 화장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똑바로 얘기하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왜 이러느냐고 무섭다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는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남편은 너무 정색하고 아니라면서 저를 몰아세우니 기분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는데 남편은 헛소리 작작 하라면서 왜 그러냐고 저보고 혹시 숨겨둔 정신병 있는 거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심하게 한바탕 했고요. 하여튼 기분 완전 상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어제 둘이서 그러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구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구나 후회했어요. 증거가 없다 보니 저렇게 박박 우기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다는데도요. 환장할 것 같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하자마자 장소연 씨한테 좀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출근하자마자 후배 직원에게 나오라고 하니 다른 직원들이 다 웅성거렸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고 일단 장소연 씨한테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대리님? 장소연 씨,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네? 나 어제 두 사람 봤어. 고깃집 옆에서 키스하는 거. 네? 제가요? 영업팀 공대리님이랑요? 그래, 내 남편이랑.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하면서 펄쩍 뛰는데 그 모습이 딱 저희 남편 같더라고요. 분명 제가 봤는데 언제 그랬냐고 거품 물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만큼이나 장소연 씨도 즐겁을 하면서요. 두 사람 다 너무 펄쩍 뛰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했나? 다른 사람들이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제 남편과 장소연 씨를 못 알아보겠나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소연 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오해라면서 난리를 쳤고 일단은 근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그랬고 저는 아무 말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소연 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랑 얘기하고 돌아와서 우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알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는 건 저인데 말이죠.
남편도 장소연 씨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그 두 사람이 거짓말을 박박 우기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추궁을 했고 남편은 삼자대면 하자면서 억울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랑 장소연이랑 바람났는데 삼자대면이 무슨 소용인가요? 둘이서 짜고 치면 그만인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러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의 핸드폰을 왜 뒤지냐면서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만 저보고 정신병 있느냐고 우겨대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폰 못 보여준다고 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남편이 폰을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뭔지 곁눈질로 훔쳐봤어요. 그러다가 비번을 알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폰을 가지고 나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소연 씨랑 딱히 대화를 나눈 게 전혀 없었고 의심갈 만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 지웠겠죠. 제가 폰을 달라고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에 들린 폰을 확 뺐더라고요. 기어코 내 폰을 뒤져봤어. 내 비번은 어떻게 알고? 당신이 알려줬으면 됐잖아. 내 폰을 왜 뒤지냐고. 내가 봤으니까. 너랑 장소연이랑 키스하는 거 봤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왜 이러냐? 결혼하자마자 왜 이렇게 무섭게 굴어? 내가 뭐가 무서운데? 왜 사람을 자꾸 무섭느니 어쩌느니 몰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너랑 장소연이랑. 그만 좀 해. 와, 진짜 왜 이러냐? 술에 취해서 잘못 봤거나 꿈꾼 거라니까?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증거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구나. 죽어라 잡아떼면 별 수가 없구나 라는 걸요. 여튼 남편과 저는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로 싸우고 서로 말도 잘 안 했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나를 속이고 기만하려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지 아시나요? 회사에서도 장소연 씨를 보는 게 너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남의 남편하고 키스나 하고 그것도 제가 뻔히 있는 자리에서요. 장소연 씨에 대해서 도무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당연히 장소연 씨와 제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름아름 제가 장소연 씨와 제 남편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가 남편에 대한 집착과 의부증으로 M1 후배 여직원을 잡는다는 소문이요. 사무실에서 저랑 친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제가 걱정돼서 그러더라고요. 오대리, 요즘 너 회사에서 안 좋은 말 많이 돌아. 알지? 왜 그러는데? 소문이 사실이야? 네가 장소연 씨랑 너네 남편 사이를 의심해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 뭘 봐? 저는 동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동료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가 직접 봤다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더라. 증거 없다고 나만 미친년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술도 안 마시는 거 알잖아. 근데 나더러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고 꿈꾼 거 아니냔다. 이게 말이 되니?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다른 증거는 없어? 없어. 폰 뒤져봤는데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경황이나 있니? 그렇지. 누가 그 상황에 폰부터 꺼내겠니?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남편이나 장소연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근데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혼자서 오해하고 장소연 몰아간다고 그러고 있어. 장소연 질투한다고. 내가 걔를 왜 질투해? 여태까지 잘만 지냈는데 갑자기 내가 질투하겠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 지킴이 돼서 돌아버렸다고 막 그러던데. 미치겠다. 누가 그런 소리래? 하여튼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지내. 박박 우기는데 장사 있니? 너도 증거가 없고. 증거 찾아낼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랑 장소연 씨는 아예 회사에서는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을 의심하고 미워한다고요. 그럴수록 저는 두고 보자 내가 증거를 꼭 찾아내고 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늦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소연도 막 허둥지둥 퇴근을 하더라고요. 뭔가 제 촉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연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장소연의 뒤를 밟게 됐어요. 만약 장소연이 제 남편을 만나러 간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소연 차를 몰래 뒤따랐는데 장소연은 어느 동네의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이라 들키지 않고 따라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낡고 흐미진 원룸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여기는 어딜까 생각하며 저도 멀찌감치 차를 댔죠. 그런데 장소연은 내리더니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진 집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회사 안에서 장소연은 부잣집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장소연이 다시 나오더니 종이 쓰레기 한 무더기를 갖고 나와 집 앞 전봇대에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려서 그 종이 쓰레기 쪽으로 가봤어요. 주로 택배가 많았는데 받는 사람 장소연이 되어 있으니 장소연네 집이 확실했죠. 그리고 택배에 있는 쇼핑몰을 보니까 명품 가품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들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비싼 옷, 비싼 가방과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그게 이런 가품을 파는 사이트에서 산 거구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라는 느낌을 내려했고 또 은근하게 자기 부모님 얘기도 하면서 집이 꽤 잘 사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꾸며낸 거구나 생각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리님?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보니 장소연이 집에서 나오다가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황당한 얼굴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갑자기 폰을 꺼내서는 저를 찍는 겁니다. 저는 왜 사진을 찍느냐고 장소연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장소연은 저보고 소름 끼친다면서 미쳤느냐, 왜 자기 스토커짓 하느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미행한 건 맞으니 할 말이 없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장소연은 회사에 이 일을 다 얘기할 거라면서 일을 갈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실을 다 알린 겁니다. 사진도 제출하고요. 회사에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미지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후배 여직원 따라가고 택배 상자까지 뒤져본 희대의 미친년이 되어 있었죠.
장소연은 그 사실을 회사 윗선에도 다 얘기했고 저는 불려다니며 혼이 나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스킨십 하는 걸 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다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두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우기죠. 그 일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고 남편은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돼서 별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장소연을 미행한 건 맞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더라고요. 나름 회사에서 일 잘하고 성격 좋아서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평판 좋게 소문난 저였는데요. 한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의붓중에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저랑 친한 동료들은 저를 감싸주었지만요. 그러던 도중 장소연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첩장도 돌리게 되었어요. 장소연의 결혼 소식으로 저는 더 미친년이 되었고 장소연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소연 씨는 인물 좋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갑자기 내 남편한테 꼬리치지 말라며 난리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제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지? 장소연 씨는 변호사랑 결혼한다는 거. 심지어 키도 크고 훈남이래. 남편 될 사람이 잘 나가는 개업 변호사라는데 장소연 씨가 미치지 않고서야 영업팀 공대리랑 바람이 나겠어? 그 아저씨랑? 오대리 지 눈에나 지 남편 잘났겠지. 장소연 씨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오징어 지킴이라는 말 알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징어 같은 남자를 남친이나 남편으로 뒀는데 괜히 다른 여자들이 지 남자한테 들이대는 줄 알고 지킨다고 난리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보고 오징어 지킴이라고 한다잖아. 오대리가 딱 그 짝이야. 오징어 지킴이. 어머, 맞아. 너무 웃기다. 진짜 오징어 지킴이. 내가 장소연 씨였으면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아. 약혼남이 인물 좋고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갑자기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더러운 오해나 받고. 진짜 오대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더니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이 없나? 장소연 씨가 어리고 예쁘잖아. 질투하는 거지. 불쌍하다, 장소연 씨.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저는 한순간 가만히 있는 여직원 질투에서 망상이나 하는 미친 여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병이 있는데 병원도 안 간다면서 저랑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제 스스로도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사실 잘못 봤나? 착각을 했나? 맥주 한 모금 먹은 게 다지만 남편 말대로 술에 취했나? 꿈이라도 꿨나? 아니면 정말 나한테 내가 모르는 정신병이 있나? 망상증이 있는 건 아닐까? 정신착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게 정말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 거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 저도 저를 못 믿겠고 제가 본 걸 못 믿겠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 그만두고 정신병자로 몰리고 이혼하고 한순간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반페인처럼 신혼집에 우두커니 남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집도 안 치우고 커튼도 안 치고 살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데 증거부터 무조건 확보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괴감에 빠졌죠.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상황 판단 후다닥 끝내고 철저하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저도 너무 당황했고 놀랐고 그 상황인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저에게 너무 치명적이고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장소연 씨는 결혼한다면서 결혼식 날짜 카톡에 올려놓고 웨딩 사진 올려놓고요. 장소연 씨의 예비 신랑은 개업 변호사라고 그 변호사 사무실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웨딩 사진을 보는데 너무 서글픈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고요. 그렇게 비참해하다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도 좀 치우고 커튼도 좀 걷고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부터 먼저 치우기로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남편 집 나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 칩거를 했더니 집이 너무 엉망이었죠. 저는 그냥 결심한 듯 온 집을 다 뒤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라도 고생을 시켜야 딴 생각이 안 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거실부터 주방, 베란다, 작은 방까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도중 저는 서랍에 끼어있는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USB라서 처음엔 그냥 치웠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방에서 뭔가를 막 찾으면서 저보고 USB 못 받느냐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무슨 USB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자리를 뜨더라고요. 뭔가 아차 싶은 얼굴로요. 남편이 찾아 헤매던 게 그게 이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그 감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 죽일 년놈들이 정말 작정하고 연기하고 나를 속인 거구나 깨달았거든요. 네, 그 USB에는 남편과 장소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왜 따로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부터 스킨십하는 사진, 심지어 장소연의 신체를 찍은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찍은 남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두 사람은 100% 아니 1000% 불륜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는 진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이 정도의 사이면서 저를 정신병자로 또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장소연도 장소연이지만 남편에게 정말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랑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나요? 물론지야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더 그랬겠지만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울면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고 손발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기분 한켠은 맑아지더라고요. 오냐 이 뻔뻔한 것들아. 어디 두고 보자. 나더러 증거 있느냐고 했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디 꼭 두고 보자 라면서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장소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갔어요. 청첩장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지만요. 장소연의 결혼식에는 회사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경악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 여기까지?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장소연은 꽃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즐기다가 저를 보고는 기함을 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장소연은 못 볼 꼴 봤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왜? 결혼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와, 진짜 미쳤네. 오대리님, 아니, 회사 잘렸지? 오진아,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가서 예식장 직원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하네. 내가 뭐 어쨌다고.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당신이 해줄 말이 뭔데? 너 왜 내 남편이랑 바람 폈어? 제 말에 장소연은 욕하기 직전의 표정이 되더라고요. 오진아 씨, 미쳤어요? 아직까지 그 미친 소리를 해요? 회사 잘리고 이혼까지 당해도 정신 못 차려요? 정신병원 안 가봤어요? 그 정도면 중병이에요. 헛소리 작작해요. 남의 결혼식 망칠 요량으로 왔나 본데 꺼지세요. 진짜 미친년이야 뭐야.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흥분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증거 있냐고 그랬지? 증거 있어. 아니, 증거 많아. 아주 많아. 장소연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다가 증거 있다는 제 말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증거 있다고. 증거 너무 많아. 공재민이 고맙게도 증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놨더라고. 너랑 은밀하게 찍은 사진도 다. 너도 몰랐지? 공재민이 몰래 찍었나 보다. 너랑 놀아나면서. 네? 그 말에 장소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고 당당하더니 증거 있다는 제 말에 실시간으로 표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누가 들을까봐 그랬겠죠. 뻔뻔한 년아. 너네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며. 유부남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찍으면서 바람핀 게 아니야? 그때 예식장 직원들이 왔고 장소연 친구가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직원은 저에게 와서 단호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와, 너무하네.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쫓아내요, 장소연 씨. 나는 그저 옛 동료로서 축하해주러 온 건데. 장소연은 뭔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초대한 적 없고요. 나가세요. 그리고 내 남편 변호사거든요. 당신 이런 행동하는 거 다 고소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어디서 헛소리야?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웃으니 장소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근데 네 예비신랑 왜 아직도 안 오니? 혹시 안 오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안 와도 어쩔 수 없지. 나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해서 네 예비신랑 사무실 가서 상담도 했어. 그 말에 장소연의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제 찾아갔어. 증거도 다 보여주고 소송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네 예비신랑이 안 맞겠대. 꽤나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아직도 안 왔나 보네. 연락 안 해봤니?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다른 직장 동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더라고요. 내 축하받기 싫다니까 갈게. 상간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그거나 잘 확인해보고. 장소연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더라고요. 지네 신랑한테 증거 다 보여줬다고 하니 크나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네, 저는 바로 전날 장소연 예비신랑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당한 일을 모조리 다 얘기했죠. 그 변호사, 그러니까 장소연 예비신랑은 저보고 너무 힘드셨겠다면서 상간소송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증거물이 이 정도인데 한번 봐달라 하고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그 증거물들을 본 장소연의 예비 신랑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상간녀냐면서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그 미친 상간녀가 바로 자기 약혼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방금 내가 말한 이 여자가 그 상간녀고 이름은 장소연이라고요. 그 예비 신랑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소송 진행해달라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제서야 자기를 일부러 찾아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충격받은 얼굴로 자기는 이 사건은 진행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했죠. 그렇겠죠. 결혼하려는 예비 신부가 회사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그 와이프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로 몰고 또 겉으로 명품 두르고 다니면서 잘 사는 척 부잣집 딸인 척 했는데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원룸에서 살면서 가품 착용하고 오히려 진짜 모습을 속인 완벽한 거짓말쟁이는 본인의 약혼녀였으니까요. 사건을 안 맡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저는 상담비만 내고 돌아갔습니다. 내일이 바로 결혼식인데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놀라운 건요. 장소연의 예비 신랑은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결혼식장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쇼킹한데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에 회사의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심한 게 맞았고 영업팀 공대리와 장소연이 실제 불륜 사이가 맞았다는 것들요.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해 들으니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다더군요. 그 사건으로 저는 완전 정신병자 취급받고 욕먹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사실은 제가 피해자였고 제 말이 다 맞았던 거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다 저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고 제 남편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쳐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윗선에 불려가서 절대 불륜 사실 없다고 했으면서 사내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사내 미풍양속 저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했답니다. 징계도 징계인데 회사 사람들이 완전 쓰레기 취급하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더 다니겠나요? 남편은 결국 징계 먹고 지방의 작은 영업소로 발령났는데 그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소연 역시 그 일 이후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그렇게 깨져서 엄청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어차피 소문 다 났으니 더 이상 회사도 못 다닐 거라 생각했겠죠. 짐 가지고 사표 처리하러 잠깐 들렀는데 사람들이 완전 살벌하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더군요. 불쌍한 피해자인 줄 알고 믿어줬더니 알고 보니 천하의 파렴치한 불륜녀고 본처를 골로 보내니 좋냐고 욕 엄청 들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남편과 장소연을 욕하는 거였죠.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미안하다느니 오해했다느니 얼마나 억울했냐느니 왜 그만두냐느니 그러는데 저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좀 어이없긴 했지만 괜찮다고 잘 지내시라고 적당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 가더라도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저도 좋으니까요. 회사에서 저는 완전 억울하고 불쌍하고 몰이당해서 회사까지 그만둔 사람이 됐고 그것들은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상사 한 분이 얘기 다 들었다면서 저보고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제 취업도 하고 지금은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장소연에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 받았고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했습니다. 저랑 결혼했음에도 본인 아니와 장소연의 아니만 생각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긴 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USB를 발견함으로써 기사 회생하고 복수에도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장소연과의 그런 사진을 왜 남겨놨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한테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충격적인, 본인한테도 해가 될 만한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장소연을 협박하려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꿍꿍이가 있었겠죠. 남편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사람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이렇게 헤어지길 천만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해결한 것 같고 복수에 한 방도 먹이고 그것들 나락도 보냈기 때문에 비로소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지만 중대한 일에는 증거가 필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더라도 어떤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역으로 제가 덮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